여러분, 혹시 요즘 한국 증시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외신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며 흥미로운, 때로는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한국 증시의 현재를 말이죠. 지금 한국 증시에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약 10년 전 비트코인이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자산으로 떠오르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죠. 기본적인 가치 분석보다는 오직 모멘텀에만 집중하며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레버리지를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급등과 심장이 멎을 듯한 급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0%씩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가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작년 9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함께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와 비트코인이 갑자기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코스피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비트코인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중독되었던 투자자들은 더 빛나고 더 큰 모멘텀을 가진 새로운 대상을 찾아 떠났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와 비트코인의 이러한 극명한 분리는 작년 9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이 역사적인 급등을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치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방향을 바꾼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한 사건을 보시죠. 지난 5월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공무원이 올린 글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무려 23억 원, 달러로 약 170만 달러를 SK 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했다는 인정샷을 올렸습니다. 한국 증시를 이끄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인 반도체 대기업의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투자금 중 17억 원이 증권사에서 빌린 빚, 즉 신용융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28년까지 반도체 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믿으며 자산을 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그는 이미 2억 6,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업데이트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블라인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서울 지하철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완전히 망할 위험까지 감수하겠다며 150%의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에 올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투자가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한국 증시가 거침없이 질주하는 동안 한국타임스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B2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금의 100%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기준 주식 매수를 위한 신용융자 잔고는 사상 최고치인 36조 4,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한 베팅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동안 한국의 증권사들에게는 이 B2 열풍이 엄청난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들은 올해 1분기에만 신용융자 이자로 총 6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5.9%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의 위험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이익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들이 기존 자산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익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연 7에서 9%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 증권사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실행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세장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말 4천선이던 코스피가 반년도 안 되어
8,000선을 돌파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더 빠른 수익을 위해 고위험 전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2015년 중국 증시 버블 당시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올해 75%나 급등한 한국 코스피 지수의 빠른 상승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전체 상승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죠. 이러한 급등은 반도체 기업들의 기록적인 이익을 반영하며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지역 및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낮기 때문에 과거의 붐 앤 버스트 주기와 같은 과열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월스트리트는 물론 이러한 무모한 위험 감수를 부추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난 5월 10일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만까지도 내다봤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추가 상승에 대비하고 사이클 종료를 미리 예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은 더 길고 높은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예상하며 증권사, 보험사, 지주회사, 고배당 섹터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열의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이익 성장, 높아지는 변동성,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신용융자 잔고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파티를 즐기되 출구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팔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전략은 언제나 눈물로 끝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의 폭은 매우 좁습니다. 벤치마크 종목 중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은 33%에 불과합니다. 3주 전 70%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전체 종목의 2%만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주식입니다. 이는 상승세가 극히 일부 종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욕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수를 사는 것이 더 이상 한국 시장에 대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점점 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베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수 자체가 더 이상 명백히 싸지 않으며 광범위한 노출은 매우 큰 반도체 사이클 베팅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선별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5억 달러를 운용하는 폴라 캐피탈의 펀드 매니저는 시장 랠리로 인해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하락장에서 더욱 그렇다며 신용융자 증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 위험은 금융당국의 수장까지 움직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 변동성 증가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변동성, 고위험 자산으로 더욱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신용융자 잔고와 역사적인 콜옵션 매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고위험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쏠림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거품에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 거품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미 지수 자체에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코스피는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며 아시아 증시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매우 가파른 추세선을 시험하고 있으며 21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수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AI 멜트업의 단기적인 성패를 가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개의 메모리 반도체 주식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사실상 스테로이드를 맞은 SOX 지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도로 집중된 시장 구조인 셈이죠. 모두가 다른 주식은 무시하고 신용융자까지 끌어와 콜옵션에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VIX 지수는 이미 고장난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과 극단적인 포지셔닝에 의해 주도되는 멜트업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가 상승과 변동성 상승 현상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해지, 위험 회피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VIX가 치솟았지만 이제는 코스피가 하락하는데도 변동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변동성은 앞으로 매일 4.5% 정도의 지수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모든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감당할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동안 이익 성장이 거의 없는 소형주에서도 과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의 아시아 태평양 주식 리서치 책임자에 따르면 작년 9월 이후 12개월간의 이익 증가분 중 비기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장의 불균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전기차 기업을 포함한 소재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높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는 무려 300배가 넘는 선행 조가 수익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업은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매도 의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비이성적인 과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나 시스템 트레이더의 자금 유입이 의미 있게 둔화되거나 헤지 펀드가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대규모 포지션을 줄이면 시장 구조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곧 훨씬 더 취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9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으며 특히 기술주에서 34억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하루 대부분 순매도했지만 장 막판 기술주를 1억 6,800만 달러 순매수하며 소폭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다른 모든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기꺼이 받아낸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비투로 인해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은행 돈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도 한국 시장 그리고 더 넓게는 AI 열풍을 해지하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전쟁 초기에 나타났던 마지막 주요 오버슈팅은 결국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되돌아왔습니다. EWI 푸스프레드 전략을 설명했듯이 이제는 스트라이크 가격을 낮춰 최대 옵션성을 유지할 때입니다. 코스피는 AI 멜트업의 선두주자에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신호로 변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신호가 터진다면 수백만 명의 B2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의 마법 덕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심지어 그 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